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판론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혼전 상황인 보수 진영에 한덕수 등판론, 한덕수 대망론이 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촉구를 하려고 했던 의원들을 제지했다, 이런 소식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구자홍 부장님, 네. 원래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 한 50여 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도부에서 자제를 요청하면서 취소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려진 것과 달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철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해서 이 당원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6.3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의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예.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낫겠다, 우리 당 사람은 약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본선 경쟁력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공개할 카드는 아니다. 히든 카드 또는 다크호스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이 치열한 당내 경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후보들만으로 만약 이 상대 정당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외연을 확장해서 한덕수 대행을 그때 영입해도 늦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공직 후보 사퇴 시한이요, 이번 선거만큼은 30일 이내 5월 3일까지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출마 자격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5월 3일까지는 국무총리로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6.3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공개해서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 선택을 당 지도부가 했고, 그 고언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흥 대변인 말씀 한번 들어보죠. 당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분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 열망, 그거는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행으로만 쓰기에는 좀 아쉽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후보 경선이 아니더라도 본선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을 받는 시간이 14일하고 15일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관두고 나와서 이걸 참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흔히 말해서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올 때 그게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행으로서 하나하나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에서 우리의 몫을 하나하나 잘 챙긴다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우리 경선 레이스에 있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찬물을 껴는 그런 예. 형국도 될 수 있고요. 당내에서도 그렇다면 경선을 통해서 어떤 후보 경쟁을 하는 사람은 과연 뭐냐? 우리는 마이너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 후보 면면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누가 되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도리어 지금의 경선 주자들로 하여금 어떤 비중을 낮추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그런 어떤 속도 그러게요. 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A의 취재 결과로도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가 이 외부의 인사를 의원 일부가 이렇게 지지하고 나서는 것이 경선 주자들을 무시하는 일종의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렇게 촉구가 빗발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봅니다.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이 중요한데 예.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통합적인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한데 그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국제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자유무역이었다면 지금은 보호무역,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에서 예. 알고 보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이 가졌던 그 이력은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경제부총리의 총리도 그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돼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적 리더십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를 아우르는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선거 공학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이거를 프로파간다처럼 알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런 것 같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가 뭘까요? 뜨는 이유보다는 간절한 욕망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태까지 계속해서 본인들 정당 내에서 새로운 후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 수혈하고 차용하는 그런 체제를 가져왔는데 또 이번에도 수혈하신다 그러면 과연 이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되물어 볼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여러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탄핵 국면에 파면 국면에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실패한 국무총리인 것이죠.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왜 불법 계엄을 시도하는 대통령을 막지 못했고 그 이후에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정권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 주체자로 활동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시선이 왜 주목이 되는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 특히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주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 나경원, 김문수 후보가 함께 햄버거 회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한테 한 총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내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를 뽑고 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유임시킬 거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희 이야기는 한덕수 대행은 나오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겠죠? 맞닥짠타라는 거죠. 사실 나경원 의원도 김문수 전 장관도 윤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깃발을 건 하나의 사유로 삼았는데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친윤계, 찐윤계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진영은 한덕수 카드를 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럼 기존부터 이 정치인으로 출마 채비를 했던 주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지 않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덕수 총리를 승리 카드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정치인들이 본인이 당권 내지는 이후 지방선거에서 유효한 카드고 이 구심점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동훈 후보인데요.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덕수 촉구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출마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도요. 그 문제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거 국가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장 부장님, 네. 한동훈 후보는 이 채널A 메인 뉴스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와라 마라 하는 게 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거 역시도 견제구 날린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견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언짢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전국을 돌면서 지금 지지를 확산하고 있는데 예. 자신에게 물어보는 얘기는
어떻게 국정을 이끌 거냐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아니, 한동훈 대행이 나오신다는데 어떻게 한덕수 생각하십니까?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나오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메시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경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당심 또는 국민의 여론이 자신들의 어떤 본선 경쟁력을 낮춰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기웅 대변인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이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뭐 대선 후보가 아니지만 예. 제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이 최선을 다해서 4월까지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만약에 국민들이 염원한다면 나오시라. 왜냐? 제가 경선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제가 한덕수 대행과 무소속인 한덕수 대행과 자웅을 겨뤄서 제가 평가받으면 저는 더 한 번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관심을 더 얻을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애써 지금부터 한덕수 대행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담함과 보인을 믿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보여주고 저는 지금에 언급되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 대변인, 제가 김 대변인께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김 대변인 모실 때는 한 대행이 출마의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점점 높아진다고 봅니다.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 명을 지명했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뭔가 출마의 뜻을 굳힌 거 아니냐, 그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지명이 있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어떤 헌재의 어떤 그 9명 체제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도 보수 성향의 어떤 헌재 재판관 지명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책임을 지우겠다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언급된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건지를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는 당사자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나 측근들이 이거를 언론에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굳이 릴리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트럼프와 분명하게 뭔가 국정을 논의하고 관세 정책에 관련해서도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호 관세 관련해서 90일 유예라는 어떤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CNN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트럼프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너 베리 쿨 웨이라는 예. 걸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도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마지막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진보 보수 정권에서 다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성과,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전제가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거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봅니다.